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다 한 번씩 들으셨다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길잡이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앞에 이제 그 동영상 강의나 또는 기본서 공부를 많이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제가 추천하기로는 앞에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이에 들어오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뭐 시험 준비 아니더라도 평소에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한번 뭐 그 수험서 통해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공부를 했다, 이런 분들은 뭐 문제를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자기가 놓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번은 훑어보셔야 되니까 앞부분을 좀 참고를 그 기본서 책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요, 문제를 지금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이다 이런 분들은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완전히 이렇게 습득을 하시고 문제에 어떤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다 싶으면은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좋으냐,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를 하고 몰랐던 부분들을 끼워 넣기를 하라.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중에 빠진 부분들, 잘 못 본 부분들을 끼워 넣기를 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문제를 보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험이 임박해져 오면 문제 유형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 검토하실 필요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떤 새로운 문제의 유형이 나올지 우리가 짐작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문제를 많이 보고 여러분들께서 8과목을 문제를 다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겠다, 이런 게 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식들이 8과목의 지식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나 같으면 한번 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신다면 출제자의 그 마음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시험 준비는 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책이 두껍지만 368페이지, 그쵸? 자, 이번 시간에는 1장, 2장, 3장을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장당 뭐 몇 문제나 풀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한번 개념을 짚는 데 도움이 된다 싶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개념과 유형에 관한 이해,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옆에 핵심 알기의 요약을 잘 해놨어요. 키워드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딱 보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키워드가 어떤 설명이었는지 떠올려진다면 제대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너무 낯설다, 그러면 문제풀이 먼저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기본서를 보시라, 이론서를 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첫 번째 지역사회 개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역사회는 지역적 중심으로 하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동질성을 띤 집단들,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라고 해도 그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동질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일산 사는데 일산에 있는 주민들이 다 동질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동질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 플러스 동질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강조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상공동체, 이거는 뭐 잘 안 나오던 얘기긴 하지만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라는 것은 같은 이해관계, 공통의 관심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라고 하고, 꼭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공동체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그 다음에 카페도 가입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동호회 활동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상 공동체, 이것도 일종의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적으로 말을 한다면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조 모임, 그죠? 사회복지사들의 모임,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아동 학부모 모임,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다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사회의 유형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가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인구 크기, 그죠?
대규모,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읍면동의 조그마한 도시, 소규모 이게 마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경제적인 기반, 뭘 먹고 사는 그룹이냐, 뭘 먹고 사는 지역사회냐, 농촌 지역사회냐, 어촌 지역사회냐,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이 많이 발달된 지역사회냐, 뭐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기반에 따라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읍면동, 시군구, 정부가 나누어 놓은 구역에 따라서 나뉠 수도 있죠. 그죠? 인구 크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 서울에 있는 동이 저 밑에 훨씬 더 시보다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동은 너무 했나요? 하여튼 그렇게 인구 크기하고 다를 수가 있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나뉜다. 이게 사회복지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장애인 밀집 지역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모여 사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저소득층 밀집 지역, 이것도 단위가 될 수 있어요. 중산층 밀집 지역, 어떤 특정한 동질성이 있죠? 지역사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구 임대 아파트 지역, 할렘과 사회적 특수성을 가진 어떤 인구 집단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지역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생산분배 소비 기능, 그 다음에 뭐 사회 통합 기능, 통제 기능, 사회화 기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상부상조 기능이라고 했었어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없는 것들 끌어다가 연계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 척도. 지역사회가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 척도가 있다.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지역적인 자치성. 스스로 자치적으로 그 지역이 잘 굴러가고 있느냐, 그것들을 척도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이라는 것은 서비스 영역이 동일 지역 내에서 주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3번째는 심리적인 동일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같은 지역 사람들이다. 뭔가 이제 뭐 포항 사는 사람, 울산 사는 사람, 우리는 그 안에 속한 그 공동체, 그러니까 공통의 어떤 동질성이 있다.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 기능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그 지역사회 내에 상이한 단위 조직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 수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건 틀린 말이겠죠. 그죠? 수평적으로 잘 조직이 되어 있다 하면 지역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를 1장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 풀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지역사회 개념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역사회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변천하여 왔다. 옛날에 커뮤니티라는 것은 또 그냥 일반 대중, 뭐 시민, 뭐 그냥 그 지리적 의미 지역사회 그런 것들이었는데 점차 뭐 기능적인 의미의 지역사회도 있고 뭐 가상 공동체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지역사회의 개념은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맞죠? 커뮤니티라는 이름이 그 커뮤니티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함축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점점 강조되고 있다. 기능적인 의미의 지역사회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념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 봐야 돼요. 답만 골라내는 거 아니죠? 4번. 지역사회는 구성원들의 동질적 정체성에 기초한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다. 그쵸? 그 다음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와는 다른 형태의 지역사회가 나타나고 있다. 그랬죠, 그죠?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나 이해관계에 따른 지역사회, 가상 공동체가 나타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봅시다.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짜라랑 우리가 시간도 빨리빨리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쭉 보세요. 딱 걸리는 게 있습니까? 1번 지역적인 특성 및 지리적 경계 맞죠? 2번 문화적인 동질성의 상호작용 맞죠? 3번 사이버 공동체 등 맞죠? 4번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라는 특성이 희박하다. 틀렸죠, 그죠? 이거는 지역사회가 아니고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무슨 지역사회입니까? 기능적 지역사회죠, 그죠? 5번 지역사회를 기능적 특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맞죠? 자, 답은 4번입니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심플하고 그냥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지역 사회를 유형화하느냐 기준들이 있었어요. 자, 맞는 거, 내용이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인구 크기, 광산촌, 산촌, 어촌, 이건 뭔가요? 경제적 기반에 따른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특별시, 광역시는 뭔가요? 행정구역에 따른 것이죠. 그 다음에 대도시, 중소도시가 인구 크기에 따른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 안산 외국인 마을. 맞네요. 그죠? 미국의 차이나타운, 미국에 있는 그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차이나타운. 맞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군요. 이렇게 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이렇게 다자 표시된 것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표시를 친절하게 해주셨네요. 지리적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 한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조직들의 지리적인 분포.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 이건 뭐예요? 기능적인 거죠? 다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 맞아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일체감, 공동생활 양식? 기능적인 것이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참, 이런 문제만 나와준다면. 그 다음에 중요하다. 8번 한번 볼까요? 지역사회의 개념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 자, 지역사회의 개념은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까? 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기능적인 거 강조되고 있죠? 틀렸네요. 제끼고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기능적 지역사회에는 공동체 성격을 갖는다. 맞죠? 그죠? 구성원의 동질성을 기초로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는 지역사회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죠. 퇴색되는 게 아니라. 정답은 2번. 답 잘 골라놓고서 엉뚱한 거 표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가나다 고르라 그러면 막 헷갈려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좋은 방법이 있죠. 완전히 아닌 거는 아예 제껴버리는 거예요. 나부터 이제 틀렸잖아요. 그러면 뭐가 벌써 제껴집니까? 1번, 3번, 5번이 제껴지네요. 그죠? 그래서 라가 맞는지 틀린지만 보면 되는데 문제를 생각보다 심플하게 내놨어요. 헷갈리지 않게끔. 라만 제끼면 답이 바로 나와요. 이렇게. 다른 것들이 헷갈린다. 모르겠다. 여기에 이제 어떤 문장이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일단은 보류해놓고 확실하게 아닌 거를 고르는 게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이죠. 그죠? 그렇게 제껴 나가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100% 몰라도 문제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9번도 봅시다. 자, A 사회복지관이 사회적 지지망의 관점에서 비공식적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면 비공식적 연계, 이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건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죠? 기억나세요? 지역사회 상실 이론을 먼저 배웠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새로 지역사회의 역할들을 해줘야 한다라는 게 지역사회 상실 이론. 두 번째는 지역사회 보존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니다. 여전히 지역사회의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다. 없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역사회는 개방 이론이 뭐예요? 새로운 의미의 지역사회가 출현되고 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의미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개방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1, 2번은 여기서 나올 문제가 아니고 3, 4, 5번 중에 이제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위에 다시 봅시다. 비공식적 연계, 사회적 지지망의 관점에서 사회복지관이 연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연계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관끼리의 연계예요. 답은 뭡니까? 개방이론입니다. 기능적인 의미의 사회복지관들의 새로운 지역사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기를 보실 때 누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자칫하면 이제 까다롭게 틀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사회복지관이 자기들의 연계망, 이 말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묶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그것이 지역사회 개방이론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한번 가볼까요?